야 하사, 너 나한테 왜 이래? 술 한 잔 못 어쨌어? 받아? 한잔 하자는 거잖아. 선배가 안 따라주는데 놓으면 어쩔 건데? 손 빼는 게 예의야? 야 이서연 하사. 중대장 박성준의 목소리는 이미 혀가 두꺼웠다. 늦은 저녁 강원도 산중의 GOP 부대 간부 숙소 복도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채로 냄새를 붙잡고 있었다. 싸구려 소주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되고 낡은 무언가의 냄새. 권력이 오래 썩으면 나는 냄새였다. 여하사 이서연은 두 손을 옆구리에 붙인 채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오늘이 당직 비번이었다. 막 씻고 나온 참이었고 머리카락 끝에서 아직 물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군복은 입고 있었지만 전투화 끈은 느슨하게 묶여 있었다. 쉬는 중이라는 게 온몸에 드러났다. 그 모습이 박성준에게는 다르게 보였는지 그는 종이컵을 한 손에 들고 복도 가운데를 막아서는 식으로 서 있었다. 복도에서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이서연은 말했지만 목소리를 낮췄다. 거기에 흔들림이 없었던 건 아니다. 있었다. 다만 그 흔들림을 그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다. 흔들리되 쓰러지지 않는 것. 군 생활 3년이 그것 하나만큼은 확실히 가르쳐줬다. 무슨 일은 선배가 후배한테 한잔 하자는 거지. 거기 거창하게 이게 뭔 일이냐고 물어. 박성준은 웃었다. 술이 들어간 사람의 웃음이었다. 눈은 웃고 있지 않은데 입만 벌어지는 그런 웃음. 그는 종이컵을 이서연 쪽으로 내밀었다. 컵 안에 소주가 절반 넘게 들어 있었다. 이서연은 컵을 보지 않았다. 박성준의 어깨 너머 허공을 봤다. 저 오늘 비번이고 내일 아침 일찍 사격 훈련 지원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박성준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이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발 물러서는 순간 이 복도는 다른 공간이 돼버린다. 그녀는 발에 힘을 주었다. 느슨하게 묶인 전투화 밑창이 리놀륨 바닥을 눌렀다. 중대장님, 저 들어갑니다. 야, 이서연 하사. 너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어쨌어? 그냥 한잔 하자는 거잖아. 중대에서 나이 많은 간부가 어린 간부한테 친해지자고 술 한 잔 권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요즘 애들은 그것도 문제야? 박성준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실렸다. 억울함이 실리면서 더 가까워졌다. 이서연과 그의 거리는 이제 팔을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였다. 형광등이 한 번 더 깜빡였다. 중대장님, 저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이서연이 옆으로 비켜서려는 순간이었다. 박성준의 손이 나왔다. 그녀의 팔목을 잡았다. 잡은 게 아니었다. 쥐었다. 종이컵을 든 손이 아닌 나머지 손으로. 이서연은 그 자리에서 굳었다. 그녀의 눈이 박성준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 손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들어 박성준의 얼굴을 봤다. 놓으십시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박성준은 놓지 않았다. 야,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술 한잔 하자고. 같은 중대 간부끼리 친해지는 것도 문제야? 놓으십시오. 두 번 말했다. 박성준은 이번에도 놓지 않았다. 오히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서연은 그 압력을 느꼈다. 팔목에 남자의 손가락이 파고드는 느낌. 살이 눌리는 느낌. 이서연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결정되었다. 중대장님. 세 번째 목소리는 달랐다. 낮은 건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다른 온도가 들어갔다. 박성준이 그것을 느꼈는지 손의 힘이 미세하게 풀렸다. 그 틈에 이서연은 손목을 빼냈다. 완벽하게 빠지지 않아도 됐다. 한 발 물러설 수 있을 만큼만 빠지면 됐다. 그녀는 물러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박성준을 봤다. 오늘 일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이서연은 그것만 말하고 돌아섰다. 복도 끝에 자기 방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박성준이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방문을 열고 닫았다. 잠금 버튼을 눌렀다. 철컥 소리가 났다. 이서연은 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팔목을 내려다봤다.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직 붉었다. 그녀는 그 자국을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눌렀다가 떼어냈다. 창문 밖은 강원도의 밤이었다. 산이 검고 하늘이 검고 별만 몇 개 박혀 있었다. 이서연은 창문 앞에 서서 그 별들을 한동안 봤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2번 쥐었다가 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수첩을 꺼냈다. 날짜를 적었다. 시각을 적었다. 장소를 적었다. 일어난 일을 적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감정 하나 섞지 않고 있었던 것만 적었다. 사실만 적었다. 손가락 자국의 위치까지. 적고 나서 수첩을 닫고 서랍에 넣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았다. 불을 껐다. 강원도의 밤이 창문 안으로 들어왔다. 이서연은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봤다. 군대는 밤에도 완전한 침묵이 없다. 어딘가에서 초소 점검 발소리가 들리고 먼 곳에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건물 모서리를 긁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서연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누워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잠을 청하는 신용도 하지 않았다. 복도 바깥에서 박성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무겁고 불규칙했다. 그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서연은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점호는 6시였다. 이서연은 5시 50분에 이미 복도에 나와 있었다. 전투화 끈을 단단히 묶고 정모를 쓰고 군복 단추 하나 풀어지지 않은 채로 간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은 눈 밑에 아주 약간 있었지만 그것은 이서연이 아니면 아무도 알아챌 수 없는 정도였다. 박성준은 점호 시각 딱 맞춰 나왔다. 이서연보다 10살 가까이 많은 그는 계급이 중이었다. 군에서 중위는 그냥 중위가 아니다. 소대장을 지나 중대에서 몇 년째 굴러온 그 중대 안에서 공기처럼 자리 잡은 존재다. 무엇을 해도 되는 것들과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의 경계를 스스로 설정하는 존재. 그 경계는 대부분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어진다. 박성준은 이서연을 봤다. 이서연은 정면을 봤다. 어제 푹 쉬었어? 그의 목소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웠다. 어제 저녁이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술에 취했다는 방패, 가볍게 권한 것이라는 방패, 그리고 군대라는 공간 자체가 만들어주는 모든 방패를 다 두른 목소리였다. 이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성준은 잠시 이서연을 봤다가 눈을 돌렸다. 그 눈빛이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이 하사가 어젯밤 일을 어디까지 문제로 삼을 것인지, 군 생활 3년에 불과한 하사가 중대에서 자기 사람들로 채워진 이 공간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계산이 눈 뒤에서 돌아가는 것이 이서연에게도 보였다. 점호가 시작되었다. 병사들이 줄을 섰다. 선임하사 강태호가 인원을 보고했다. 박성준은 앞에 서서 병사들을 훑어봤다. 그 눈길이 이서연을 스쳐 지나갔다. 이서연은 정자세로 서 있었다. 눈은 정면을 향했다. 점호가 끝났다. 병사들이 흩어졌다. 선임하사 강태호가 이서연 옆으로 왔다. 강태호는 이 중대에서 오래된 사람이다. 박성준이 오기 전부터 있었고 박성준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하사님, 어젯밤에 강태호가 낮게 말을 꺼냈다. 넘기세요. 이서연이 먼저 잘랐다.
강태호는 입을 닫았다. 잠시 이서연을 봤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게 아니라 어젯밤에 중대장님 많이 드셨어요. 요즘 위에서 압박이 있다고. 그냥 하사님도 아시잖아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이서연은 강태호를 봤다. 아, 알죠. 그것만 했다. 강태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서연은 정말로 알고 있었다. 3년이 가르쳐줬다. 수직 구조가 공기처럼 존재하는 곳. 계급이 인격보다 먼저 오는 곳. 문제를 문제로 이름 붙이는 순간 그 이름을 붙인 사람이 더 많은 문제를 갖게 되는 곳. 이서연이 그것을 몰랐다면 진작에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이 방식으로 견디고 있는 것이다. 오전 훈련은 사격장에서 진행됐다. 이서연은 사격 지원조에 배치되어 있었다. 표적 관리, 안전 통제, 탄약 분배.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해야 하는 일들이었다. 이서연은 그 일들을 했다.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높였고 낮춰야 할 때 낮췄다. 병사들이 사격 자세를 잡을 때 옆에서 확인했다. 귀마개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탄창이 바르게 장착됐는지, 안전핀 해제가 통제된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박성준은 훈련 내내 이서연이 하는 것을 가끔 봤다. 보는 방식이 달랐다. 어제와 오늘이 달랐다는 게 아니라 보는 각도가 달랐다. 어젯밤 복도에서 그가 이서연을 봤던 시선과 오늘 이 사격장에서 이서연이 일하는 것을 보는 시선이 달랐다. 오늘의 시선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었다. 이 하사가 어디까지 하려는 건지, 어제 일을 실제로 어떻게 다룰 건지, 신고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 있는지. 이서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 시선을 알면서도 자기 일을 했다. 점심 후 휴식 시간, 이서연은 행정반에 들어갔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문서를 열었다. 어제 수첩에 적었던 것들을 그대로 타이핑했다. 날짜, 시각, 장소, 상황, 발언 내용, 신체 접촉의 구체적 위치와 방식. 저장했다. 이메일 초안을 열었다가 닫았다. 아직 보낼 때가 아니었다. 행정반 문 너머로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서연은 화면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후 훈련을 나가야 할 시간이었다. 중대 행정반 바깥 복도에서 이서연이 나올 때 마주친 건 중사 김도근이었다. 김도근은 중대에서 박성준과 가장 오래 붙어 다니는 간부였다. 나이가 비슷하고 군번이 비슷하고 술자리 취향도 비슷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중대의 공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서연은 잘 알고 있었다. 김도근은 이서연을 보고 웃었다. 하사님, 오늘 좀 어때요? 어젯밤에 중대장님이 실수가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서연은 멈추지 않고 걸었다. 뭐가요? 야, 그냥. 우리 중대장님이 술 드시면 좀 그러잖아요. 하사님도 알잖아.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 별일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서연이 걸음을 멈췄다. 돌아봤다. 김도근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별일이 아닌지 아닌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이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걸음을 다시 시작했다. 김도근의 웃음이 이서연 등 뒤에서 작아졌다. 그 등 뒤에서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있었지만 이서연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오후 훈련장으로 가는 길에 산에서 바람이 내려왔다. 강원도의 바람은 냄새가 달랐다. 소나무와 흙과 높은 곳의 공기가 섞인 냄새. 이서연은 그 냄새를 한번 들이쉬었다.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사흘 동안 박성준은 이서연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다. 오늘 하루 있었던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않았다. 적어놔야겠어. 그 대신 다른 방식을 썼다. 훈련 일정에서 이서연을 가장 힘든 조에 배치했다.
야간 경계 지원을 연속으로 붙였다. 서류 작업에서 사소한 오류를 잡아내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하사, 이게 뭐야? 탄약 반납 서류 날짜가 틀렸잖아. 이거 다시 해. 행정반에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을 말했다. 이서연은 서류를 받아 확인했다. 날짜가 틀린 건 사실이었다. 어제 자정에 당직을 서고 아침 6시에 훈련을 나갔다가 오후 3시에 돌아와서 바로 작성한 서류였다. 숫자 하나가 틀렸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서연은 그것만 말했다. 박성준은 잠시 이서연을 봤다가 다른 쪽으로 걸어갔다. 행정반에 있던 다른 간부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이서연을 봤다가 시선을 내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강태호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김도근은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서연은 서류를 고쳤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이서연은 혼자 밥을 먹었다. 원래도 혼자 먹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은 그 혼자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느껴졌다. 멀리서 박성준이 김독은 그리고 다른 중이 한 명과 앉아서 웃으며 밥을 먹었다. 이서연을 직접 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서연은 밥을 먹었다. 천천히 끝까지 다 먹었다. 식판을 들고 세척대로 갔다. 다음 날 오전 연대 행정보급관인 준이 홍성민이 중대에 내려왔다. 정기적으로 서류 점검을 하러 오는 것이었다. 이서연이 홍성민에게 서류 묶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홍성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사님, 요즘 어때요? 이서연은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좋습니다. 홍성민은 서류를 받으면서 이서연의 얼굴을 한번 봤다. 그래요. 그것만 하고 서류를 들고 들어갔다. 홍성민은 군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었다. 오래 하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생긴다. 숙소 복도가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간부들이 식당에서 어떤 방식으로 앉는지, 어떤 얼굴이 어떤 방식으로 괜찮다고 말하는지. 홍성민은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홍성민은 그날 더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서류 점검이 끝난 후 연대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이서연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닷새째 되던 날 밤 이서연은 홀로 당직을 섰다. GOP 당직이란 것은 구체적이다. 2시간마다 초소를 돌고 보고를 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또 돈다. 그 반복의 한가운데에 밤이 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대한민국의 땅이 보이고 산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가 있다. 이서연은 그 경계를 걸었다. 초소에서 병사 윤민준이 이서연을 맞이했다. 19살이었다. 강원도 출신이었고 춥다는 말을 한 번도 먼저 하는 법이 없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하사님. 이서연은 점검표에 서명했다. 초소 안의 냄새는 항상 같은 냄새였다. 철, 흙, 그리고 오래된 구조물의 냄새. 많이 춥지. 이서연이 말하자 윤민준이 조금 웃었다. 괜찮습니다. 다음 교대까지 2시간인데 뭔가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말 너무 많이 해. 윤민준이 다시 웃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다. 이서연은 다음 초소로 걸었다. 경계선을 따라 나 있는 길을 밟으며 발밑에서 마른 풀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왔다.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서연은 걸으면서 생각했다. 당직 인계는 아침 6시에 다음 사람에게 넘겼다. 인계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별이 줄어들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는 시각이었다. 강원도의 새벽은 소음이 다르다. 서울의 새벽은 사람이 만드는 소음이 먼저이지만 여기의 새벽은 자연이 먼저 소리를 냈다. 새소리,
바람 소리, 이름 모를 짐승이 어딘가에서 움직이는 소리. 이서연은 그 소리들 사이를 걸었다. 숙소 입구에 들어서면서 신발에 묻은 흙을 털었다. 복도에 들어서면서 형광등이 깜빡이는 것을 다시 봤다. 어제 깜빡이던 그 형광등이었다. 아무도 갈지 않은 것이었다. 이서연은 그 형광등을 올려다 봤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다. 수첩에 기록했고 컴퓨터에 저장했다. 창구는 알고 있었다. 군 인권 침해 신고 시스템도 여성 간부 상담 라인도 알고 있었다. 이서연이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실행하는 순간 이 중대에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얼마나 좁아질 것인지 그것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두려움이냐? 고 물으면 이서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두렵다는 감정이 없지 않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멈춰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선택의 무게를 재고 있었다. 매 당직마다, 매 순찰마다 걸으면서 조금씩. 마지막 초소에서 이서연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별이 많았다. 강원도의 하늘은 서울과 달랐다. 이서연은 다시 걸음을 시작했다. 순찰 경로의 마지막 구간을 걸으면서 그녀는 이 산을 생각했다. 이름을 모르는 산이었다. 군 지도에는 고도와 번호로 표기될 뿐 이름이 없는 봉우리들 사이에 이 부대가 있었다. 이서연은 가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이름을 붙이지 않은 산이 있다는 것이, 그 산에서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경계를 서고 있다는 것이, 이름 없는 산 위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서연은 당직 일지를 들고 마지막 구간에 이상 없음을 체크했다. 손이 약간 시렸다. 장갑을 꺼내 꼈다. 걸음을 계속했다. 닷새째 되던 날 밤 이서연이 당직을 서는 동안 연대 본부 사무실에서는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홍성민 준이가 작성한 한 장짜리 보고서가 연대장 책상에 올라갔다. 연대장 이동찬 중령은 그것을 읽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다. 그리고 전화를 들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받는 사람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용했다. 그게 확실해? 이동찬 중령이 물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동찬 중령은 잠시 침묵했다. 알겠어. 나한테도 하나만 물어봐. 그것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책상 위 캘린더를 봤다. 내일이라고 적힌 날짜를 봤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미 적혀 있는 일정 하나를 봤다. 그리고 전화를 다시 들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다. 이서연은 중대 행정반에서 주간 훈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사격장 쪽 도로가 보였다. 가끔 차량이 지나갔다. 그 차량들 사이에 군용 지프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번호판이 달랐다. 연대 차량이 아니었다. 이서연이 그것을 인식했지만 특별히 더 보지는 않았다. 가끔 상급 부대에서 차량이 내려오는 일은 있었다. 감찰이거나 지원이거나 방문이거나. 그러나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봤을 때 이서연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별 2개. 소장이었다. 이서연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소장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그것보다 먼저 든 생각은 단 하나였다. 지금 중대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위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러나 이서연은 그 생각을 눌렀다. 무관한 일일 수 있었다. 아닐 수 있었다. 행정반 문이 열리고 강태호 선임하사가 뛰어들어왔다. 하사님, 지금 당장 나와요. 무슨 일인데요? 군단장님이 오셨어요. 이서연은 강태호를 봤다. 군단장님이요.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군단장이 왜 이 조그만 GOP 중대에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이서연은 보고서를 저장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모를 들었었다.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강태호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중대 앞 연병장이 그 시각 달라져 있었다. 박성준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김도근이 그 옆에 서 있었다. 연대장 이동찬 중령이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에 소장 계급장을 단 사람이 서 있었다. 군단장 이재학 소장이었다. 이서연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멈췄다. 멈춘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려 했지만 그 사람이 이서연을 봤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재학 소장의 눈이 이서연을 찾아서 멈췄다. 이서연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다. 이서연이 군에 입대하기 전 그녀의 아버지 이강국은 육군 준장이었다. 전역한 지 오래됐지만 현역 시절 이재학 소장과 같은 부대에서 같은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다. 상하 관계가 아니었다. 같은 계급, 같은 시기, 같은 전지 훈련을 거친 오래된 인연이었다. 이서연이 이 GOP 부대에 배치됐다는 것을 이재학 소장이 알게 된 건 배치 소식을 듣고 이강국이 안부 문자를 보내온 날이었다. 이재학은 그때 수하의 관할 부대에 이강국의 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게 전부였다.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서연이 어떤 간부인지, 그것은 이재학이 따로 관리하거나 추적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연대장 이동찬 중령의 보고가 올라왔을 때 이재학 소장은 그것이 누구의 일인지 바로 알았다. 알고 직접 왔다. 박성준은 그 순간 군단장이 왜 이 중대에 왔는지 알지 못했다. 예고 없이 내려온 군단장의 시찰이라고 생각했다. 가끔 있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보고를 정확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재학 소장은 박성준에게 눈길을 주었다. 그리고 이서연에게 눈길을 주었다. 이서연 하사. 이서연이 앞으로 나왔다. 경례를 했다. 충성. 어떻게 지내? 이서연은 한 박자 멈췄다. 군단장이 하사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 방식이 있고 다른 무언가를 그 말 안에 넣어서 묻는 방식이 있다. 이재학 소장의 말은 두 번째였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서연이 대답했다. 이재학 소장은 이서연을 봤다. 잠시. 그리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중대 건물을 봤다. 연병장을 봤다. 박성준을 봤다. 중대장? 예, 충성. 박성준이 앞으로 한 발 나왔다. 어젯밤 당직 보고서 있지. 예. 지금 들고 와. 박성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아주 미세하게. 이서연 이외에는 그것을 알아챌 수 없는 정도였다. 이서연은 알아챘다. 박성준이 행정반으로 들어갔다. 이재학 소장은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다. 이서연을 봤다. 오늘 수고해. 낮고 조용한 말이었다. 이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말에 대답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서였다. 수고한다는 말을 받아들이면 이 상황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군단장이 왜 왔는지, 무엇이 여기까지 닿았는지 그것 전부를. 이서연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아주 잠깐. 이재학 소장은 그것을 봤다. 행정반에서 박성준이 당직 보고서를 들고 나왔다. 이재학 소장이 보고서를 받아서 읽었다. 한 장이었다. 읽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다 읽고 나서 이재학 소장이 연대장 이동찬 중령을 봤다. 이동찬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재학 소장이 박성준을 봤다.
중대장, 간부 숙소에 CCTV가 있지. 박성준의 얼굴이 굳었다. 군 숙소에 CCTV는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이 부대는 보안 강화 사업으로 복도에 CCTV가 설치된 지 2달이 됐다. 복도 전체가 찍혔다. 복도에서 일어난 일이 찍혔다. 소리까지 녹음되지는 않았지만 영상은 남아 있었다. 박성준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있었다. 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이재학 소장은 박성준을 잠시 봤다. 그 시선에는 분노가 없었다. 분노보다 더 조용한 무언가가 있었다. 군단장이 직접 하급 부대까지 내려와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의 조용함이었다. 연대장, 이동찬 중령이 나왔다. 영상 확인하고 절차대로 진행해. 나는 지금 올라가야 해. 이동찬 중령이 고개를 숙였다. 이재학 소장이 이서연 쪽으로 한 번 더 눈을 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눈빛이 말했다. 이서연은 그것을 받았다. 군단장이 떠난 후 중대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고요해졌다. 됩니다. 연병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흩어졌다. 선임하사님은 박성준은 이동찬 중령과 함께 중대 지휘 통제실로 들어갔다. 이서연은 행정반으로 돌아갔다. 강태호는 복도에 혼자 서 있다가 이서연 뒤를 따라왔다. 하사님. 이서연이 행정반 문 앞에서 강태호를 봤다. 강태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말이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얼굴이었다. 이서연이 먼저 말했다. 선임하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강태호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저는 그냥 알아요. 선임하사님 좋은 사람이에요. 이서연은 그 말을 하고 행정반으로 들어갔다. 강태호는 복도에 혼자 남았다. 오후 2시 연대 헌병대 소속 군사경찰 2명이 중대에 들어왔다. 이서연은 행정반에 있었다. 군사경찰이 들어올 때 창문 너머로 그것을 봤다. 2 사람이 지휘통제실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다. 박성준이 지휘통제실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을 봤다. 이서연은 창문에서 눈을 걷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서 작업을 계속했다. 군사경찰이 지휘통제실에서 박성준과 30분을 있었다. 그 30분 동안 중대의 다른 간부들이 어디 있었는지 이서연은 알지 못했다. 알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은 자신이 관여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절차는 절차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었다. 30분 후 군사경찰이 지휘통제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박성준도 나왔다. 박성준은 이서연이 있는 행정반 앞을 지나쳐야 했다. 이서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눈을 들지 않았다. 화면을 봤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다. 멈추지 않았다. 박성준의 발소리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군사경찰 중 한 명이 행정반 문을 두드렸다. 이서연 하사님이십니까? 이서연이 일어서서 문을 열었다. 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연대 헌병대에서 나왔습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이서연은 수첩을 들었다. 그리고 행정반을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이서연은 걸었다. 조사 면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서연이 사건 당일 수첩에 기록한 내용, 컴퓨터에 저장한 내용, 그리고 이후 닷새간 있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 CCTV 영상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서연이 말할 필요 없는 것들이 있었다. 그래도 이서연은 다 말했다. 팔목을 쥐인 것, 3번 말했을 때 놓아주지 않은 것, 그리고 그 이후 사흘 동안 훈련 배치와 서류 지적이 이어진 것. 담당 헌병은 받아 적었다. 중간에 한번 물었다.
하사님, 이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계셨던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불필요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기록이 아무 의미 없어지기를. 헌병이 그것을 받아 적었다. 알겠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이서연이 밖으로 나왔을 때 시각은 오후 4시를 넘어 있었다. 연대 본부 건물 앞 공터에 서서 이서연은 잠시 멈췄다. 하늘이 낮아져 있었다. 구름이 많았고 강원도의 초가을 냄새가 났다. 풀 냄새와 흙 냄새 사이에 어떤 무거움이 섞인 냄새. 이서연은 하늘을 봤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느끼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다. 끝났다는 것과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동시에 있었다. 절차는 시작됐지만 결과는 아직 모르는 상태. 그것이 지금 이서연이 서 있는 자리였다. 연대 차량이 한 대 지나갔다. 이서연은 발을 옮겼다. 그날 저녁 박성준은 중대에 없었다. 이서연은 저녁 점호 전에 혼자 잠시 사격장 옆 공터에 나가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닌 그냥 앉아서 공기를 마시는 시간. 공터에는 풀이 짧게 자라 있었다. 이서연은 그 풀 위에 앉아서 산을 봤다. 산 능선이 하늘과 맞닿는 곳이 오렌지빛으로 물들었다가 빠르게 파래졌다. 강원도의 저녁은 빨랐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이서연은 그 순간을 봤다. 빛이 사라지는 속도를, 그리고 그 뒤에 오는 것을. 어둠이 아니었다. 다른 빛이었다. 하늘이 파랗게 남아있는 시간, 별이 나타나기 직전에 그 짧은 빛. 이서연은 그 빛 안에 앉아 있었다. 연대 본부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말이 간부들 사이에서 돌았다. 보직 해임 절차가 시작됐다는 말도 돌았다.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몰랐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서연은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강태호가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먹었다. 밥 한 그릇을 다 비울 즈음 강태호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제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요. 이서연은 식판을 받다가 강태호를 봤다. 아니요. 아니라고요? 선임하사님이 말했으면 일이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강태호는 이서연을 봤다. 그 얼굴이 여러 가지를 담고 있었다. 미안함과 안도와 그리고 무언가 더 복잡한 것. 잘하셨어요. 그 말이 나왔다. 이서연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먹었다. 창밖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사, 이틀이 더 지났다. 나는 그냥 한잔 하자고 한 박성준이 거였어. 중대로 돌아온 것은 짐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하사, 오전 6시 반 이서연이 당직을 마치고 숙소 복도를 걷고 있을 때 그와 마주쳤다. 박성준은 방에서 개인 물품을 박스에 넣는 중이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이서연이 복도를 지나가면서 열린 문 안을 보게 되었고 박스를 채우고 있는 박성준이 그 순간 고개를 들어 이서연을 봤다. 두 사람 모두 멈췄다. 박성준이 먼저 시선을 거두려 했다. 그러나 거두지 못했다. 이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서연은 자연스럽게 지나쳐야 했지만 발이 멈춰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었는지 몸이 먼저 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박성준의 방 안에는 군복이 반쯤 개켜진 채 박스 옆에 놓여 있었다. 계급장이 달린 군복이었다. 중위 계급장이 햇빛 한 줄기를 받아 아주 짧은 순간 반짝였다. 박성준이 입을 열었다. 말이 나왔다. 아사. 이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성준은 잠시 이서연을 봤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지나갔다.
분노가 아니었다. 원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서연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박성준의 눈 안에는 어떤 당혹스러움이 있었다. 군 생활 14년 중위까지 달아온 사람이 지금 자기 방에서 짐을 박스에 넣고 있는 이 상황을 어디서부터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는 얼굴. 나는 그냥 한잔하자고 한 거였어. 그가 말했다. 이서연은 그 말을 들었다. 그래서요. 박성준이 멈췄다. 그래서 그게 다야. 나는 술 취했고 친해지려고 한 거고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이서연은 박성준을 봤다. 오래 봤다. 이서연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결정됐다. 이 사람이 진짜로 모르는 것인지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두 가지를 오래 따져봤다. 그리고 답을 냈다. 모른다. 이 사람은 진짜로 모른다. 그것이 더 무거운 것인지 아닌지는 이서연이 판단할 수 없었다. 다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알았다. 중대장님, 이서연이 말했다. 박성준이 그녀를 봤다. 군복을 입고 군에서 일하는 여자한테 밤에 복도에서 팔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군복을 안 입어도 군이 아니어도 모르는 여자든 아는 여자든 그냥 안 됩니다. 박성준은 이서연을 봤다. 입을 열지 않았다. 제가 중대장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군단장이 왜 이 중대에 왔는지까지 저는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을 중대장님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서연의 목소리는 달라지지 않았다. 높아지지도 떨리지도 않았다. 그냥 말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박성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손을 들었다. 반사적으로 이서연이 몸을 굳혔다. 그러나 박성준의 손은 자기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는 것이었다. 필요한 사람의 동작이었다. 나는 진짜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큰일을 한 건지. 이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있었다. 그게 제가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서연은 발을 옮겼다. 복도를 걸었다. 박성준의 방문을 지나쳤다. 등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복도 끝까지 걸었다. 이서연은 복도 끝 창문 앞에서 멈췄다. 유리 너머로 연병장이 보였다. 아침 점호가 막 끝나 병사들이 흩어지는 중이었다. 19살, 20살 청년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것을 봤다. 창문 유리가 차가웠다. 이서연은 이마를 유리에 갖다 댔다가 뗐다. 시원했다. 딱 그만큼이었다. 박성준의 방에서 테이프를 붙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스를 닫는 소리. 이서연은 그 소리를 들었다. 창문 너머 연병장에서 병사 한 명이 넘어질 뻔하다가 다른 병사가 잡아주었다. 그 병사가 고맙다는 듯 웃었다. 잡아준 병사도 웃었다. 이서연은 그것을 봤다. 발소리가 들렸다. 박성준이 박스를 들고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 이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창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박성준이 지나갔다. 이서연의 옆을 지나가면서 그는 이서연을 보지 않았다. 이서연도 박성준을 보지 않았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보직 이서연 해임 하사님, 처분이 만나게 돼서 공식화된 반갑습니다. 것은 많이 그로부터 힘드셨죠? 열흘 네, 뒤였다. 힘들었습니다. 중대에서 그 소식이 전해진 날, 이서연은 사격훈련 지원을 끝내고 막 중대로 돌아온 참이었다. 군복에 땀이 배어 있었고 먼지가 앉아 있었다. 강태호가 행정반 앞에서 이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왔대요. 그것만 했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것만 했다. 행정반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다. 물 한 잔을 마셨다. 창문을 보았다. 하늘이 맑았다. 강원도의 하늘은 서울보다 높았다. 이서연은 그날 저녁 편지를 한 장 썼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아버지 이강국에게 이서연은 입대할 때부터 편지를 써왔다. 군인 아버지를 둔 딸이 군인이 됐을 때 전화로 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 편지를 더 좋아했다. 이서연은 썼다. 이번에 일이 있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봉투에 넣고 풀칠했다. 내일 우편함에 넣을 것이었다. 이서연은 편지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다. 봉투를 봤다. 잠시 봤다가 서랍을 열었다. 수첩을 꺼냈다. 사건이 있던 날부터 기록한 수첩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서연은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수첩을 닫았다. 서랍에 넣었다. 그 무렵 연대 여성 간부 상담관인 소령 이혜진이 이서연을 찾아왔다. 이혜진 소령은 군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다. 상담관 역할을 맡은 것도 오래됐다. 이서연과는 처음 만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연대 본부 상담실에서 마주 앉았다. 이혜진 소령이 먼저 말했다. 이서연 하사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서연은 그 말을 들었다. 힘들었느냐는 질문이었다. 이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힘들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사건이 있던 밤 팔목에 손이 쥐어지던 느낌이 며칠 동안 실제처럼 돌아왔다. 당직을 서면서 걸었던 경계선에서 혼자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다. 밥을 혼자 먹었던 사흘이 있었다.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네. 이서연이 말했다. 이혜진 소령이 그것을 들었다. 무언가를 더 붙이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이서연이 말한 것들, 말하지 않은 것들, 이혜진 소령이 물은 것들, 이서연이 대답한 것들. 그 사이에서 이서연은 느꼈다. 이 대화가 무언가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무언가를 나누어진다는 것을. 앞으로의 군 생활 계속할 생각이세요? 이혜진 소령이 물었다. 이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도 계속할 거라는 뜻입니다. 이혜진 소령이 이서연을 봤다. 그리고 웃었다. 작고 진짜인 웃음이었다. 이서연도 웃었다. 아주 조금. 이서연이 결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한 것은 그 자리가 아니었다. 이미 사건이 있던 밤 수첩을 열고 첫 글자를 적을 때 한 것이었다. 그것이 결단이었다. 이후의 모든 것은 그 결단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완성한 것은 이혜진 소령과 나눈 한마디였다. 흔들려도 계속할 거라는 뜻입니다. 이서연은 연대 본부 상담실을 나오면서 그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했다. 맞았다. 그게 맞는 말이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이서연의 발걸음이 달랐다. 무거워진 것이 아니었다. 가벼워진 것도 아니었다. 정확해진 것이었다. 걸음 하나하나가 자기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걸음. 바깥으로 나왔다. 햇빛이 있었다. 이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오후의 빛이었다. 이 시간에 이 각도에서 들어오는 빛은 눈을 바로 뜨기 어려웠다. 이서연은 손을 들어 눈을 가렸다가 빛에 익숙해지도록 잠시 기다렸다. 군인이 빛에 익숙해지는 방식이 있다. 갑자기 밝은 곳에 나왔을 때 두 눈을 꼭 감았다가 뜨면 시야가 돌아오는데 오래 걸린다. 그것보다는 가늘게 뜬 채로 조금씩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이서연은 가늘게 뜬 눈으로 빛을 받아들였다. 조금씩 연병장이 또렷해졌다. 달리는 병사들이 또렷해졌다. 그 위에 내려앉은 빛이 또렷해졌다. 연병장에서 병사들이 달리고 있었다.
사격 지시 구령이 들렸다. 누군가 웃으며 달렸다. 누군가 힘겹게 달렸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것을 봤다. 초가을이 끝날 무렵이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GOP 열심히 부대의 훈련하고 아침은 있네. 일찍 어둡고 일찍 밝았다. 강원도 산중의 해는 서울보다 낮에 뜨고 늦게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산이 해를 일부 가리기 때문이었다. 이서연은 새벽 당직을 마치고 숙소 복도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연병장이 보였다. 아직 점호 전이었다. 연병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빈 연병장이 새벽빛을 받고 있었다. 옅은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이서연의 손에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자판기 커피였다. 뜨거웠고 달았고 맛은 없었다. 군대 자판기 커피의 고유한 특성이었다. 이서연은 커피를 마셨다. 창문 유리가 새벽 냉기로 차가웠다. 실내와 바깥의 온도 차이로 유리 한쪽이 약간 흐려졌다. 이서연은 그 흐린 부분에 손가락을 대고 선 하나를 그었다가 지웠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났다. 당직 인계를 받으러 온 후임 간부의 발소리였다. 중이 오승우였다. 박성준이 떠난 자리를 임시로 채우고 있는 사람이었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서연과 별 인연이 없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우가 말했다. 네, 수고하세요. 이서연이 당직 인계서를 건넸다. 오승우가 서명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창문 안쪽에서 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새벽이 아침이 되는 그 경계의 빛이었다. 강원도의 빛은 서울보다 색이 진했다. 산에 부딪혀 굴절된 빛이 연병장 위에 내려앉는 것을 이서연은 봤다. 연병장 한쪽 끝에서 병사 하나가 뛰어나왔다. 자발적 아침 구보였다. 19살 윤민준이었다. 추위가 없다고 하는 아이였다. 군복바람으로 귀마개도 없이 연병장 트랙을 돌았다. 혼자였다. 발이 흙을 밟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릴 것 같았다. 실제로는 들리지 않았다. 이서연은 그 아이를 봤다. 윤민주는 달렸다. 트랙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았다.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추운데 춥지 않은 것처럼 달렸다. 이서연의 입가에 무언가가 생겼다. 웃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았고 표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용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다. 이서연은 마지막 모금을 마셨다. 빈 종이컵을 손에 쥐었다. 창문 너머 연병장에서 윤민준이 계속 달렸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빛이 들어왔다. 이서연은 비단에 서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